5번의 용어의 정의, 인화점, 프레시 포인트, 그죠? 자,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뭐 우리가 어떤 가연물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요소,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서 판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판단이 되는 것은 인화점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인화점이 중요합니다. 가연성 기체와 공기가 혼합된 상태에서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 이게 인화점의 정의야. 가연물과 공기가 적절하게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적절한 거예요? 폭발 범위 안에,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폭발 범위 안에 혼합이 되어 있는데 점화원을 가할 때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우리는 인화점이라고 한다. 인화점은 연소 범위 한계에 도달되는 온도로 액체 가연물의 화재 위험성의 척도이다. 척도이며 인화점이 낮을수록 위험성이 크다. 여러분들 그래서 법규할 때 뭐 그냥 나중에 한다고도 하긴 했는데 사료 위험물, 기름이죠. 사료 위험물의 위험성 판단하는 건 뭐예요? 인화점이죠. 인화점. 인화점이 낮아야 위험하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솔린이라고 하는 게 있고 등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가솔린의 인화점은 마이너스 43에서 마이너스 20도씨 정도가 돼요. 등유는 50도씨 정도에서 60도씨 정도가 돼요. 그죠? 여러분들. 원래는 인화점이라는 것은 딱 그 온도예요. 원래는. 딱 이렇게 딱 돼야 돼.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범위가 있어요? 혼합물이니까. 그래서 가솔린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아. 가솔린은 탄소수가 5개에서부터 9개까지의 포화탄화수소, 불포화탄화수소가 혼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라고 했었죠. 근데 어떤 가솔린은 탄소수가 적은 게 많아. 그러면 인화점이 낮아져요, 높아요? 적은 게 많으면 낮죠. 탄소수가 많은 게 많아. 그러면 높죠. 그래서 이게 비율이 사실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범위를 갖는 거지, 혼합물이 아니면 딱 온도 딱 하나밖에 없어.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두 개 중에 뭐가 위험하다는 거지? 인화점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가솔린이 위험하다고 그래. 그죠? 왜? 불이 쉽게 붙으니까 라는 거죠. 자, 이거 이러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게. 가솔린의 인화점은 마이너스 20도씨라고 하고 등유는 60도씨라고 할게요. 그런데 얘가 공기랑 적절히 혼합이 되어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온도에서 여기다가 전기 스파크를 튀겼어. 그럼 뭐가 불이 붙어요? 가솔린이 불이 붙죠. 얘는 불이 붙어 안 붙어? 안 붙잖아. 그래서 인화점이 낮은 게 위험한 건 맞구나라는 거죠. 그죠? 인화점이 아주 낮든지 아주 높으면 그것도 큰 의미 없을 수 있어. 근데 요 정도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실온과 실온보다 위냐 아래냐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보통 뭐야? 항상 가솔린이나 등유를 조심스럽게 취급하긴 하죠. 그런데 스파크 튀겼을 때가 어떤 거냐? 튀겨도 불이 안 붙고 튀기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인화점이 낮으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인화점은 연소 범위 한계에 도달되는 온도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가솔린의 폭발 범위가 얼마냐면 1.4에서 7.6%예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만족해야 불이 붙네. 생각해 보니까 온도는 이 온도 이상이 돼야 불이 붙는 거고, 농도는 이 농도의 범위에 있어야 불이 붙는 거죠. 맞나요? 내가 스파크를 튀겼는데 이 농도가 아니야. 그럼 불이 안 붙는 거지. 그죠? 이 농도가 됐는데 이 온도보다 낮아. 그럼 불이 안 붙는 거지. 우리는 이거 이상이면서 농도는 이 범위에 들어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불이 붙기도 어렵다라는 거야. 생각해 보면. 사고가 나는 것 자체는 우리 가솔린이다 맨날 불이 붙어? 안 붙을 수 있어. 왜? 이거보다 적거나 가솔린이 누출이 됐는데 엄청 누출됐어. 농도가 얼마야? 20%야. 불 붙어 안 붙어? 안 붙잖아. 그죠? 제가 한 작년인가 언젠가 이런 형태의 내가 TV를 본 것 같아.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 내가 보니까. 무슨 사고나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렵다. 사실 사고 나기도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나는 딱 와닿더라고. 그죠? 우리는 무조건 가솔린 불이 붙는 게 아니잖아.
요 농도가 도달이 돼야지 불이 붙는 건데 하필이면 이 농도 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가솔린이 요런 어떤 통에 이렇게 담아놨어요. 근데 내가 영하 21도씨야, 여기가 지금 온도가. 그러면 영하 21도씨에 맞는 만큼의 기체가 증기압이 있겠죠. 그런데 그때 여기에 농도가 얼마밖에 안 된다는 거야? 1.3%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하 21도에서. 그럼 불이 붙어, 안 붙어? 안 붙잖아. 그래서 1도를 높였어. 영하 20도씨가 딱 됐는데 온도가 조금 더 높아지니까 기체가 더 잘 되죠. 그래서 몇 개가 더 올라갔어, 이렇게. 그래서 얘가 농도가 1.4가 되었어. 이런 말이야. 아, 인화점이라는 이야기는 딱 뭐가 되는 거지? 1.4가 되는 온도다라고 말하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인화점이라는 것은 농도가 뭐가 되는 농도야? 하한값이 돼야 불이 붙잖아. 그죠? 그 다음부터 이제 영하 19도는 뭐 1.5%고, 영하 20도씨는, 영하 18도씨는 뭐 1.6%, 이런 다 계속 불이 붙잖아. 맞나요? 예. 우리는 최소값 기준은 영하 20도. 최소값은 하한값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됐죠? 수업 들었는데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래서 여기서 몇 점 나온다고? 85점 안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80점 자랑하고 다니면 안 돼. 옆에 사람 90점 나왔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벤젠을 가지고 이제 설명했어요. 벤젠은 영하 11도씨입니다. 라고. 얘는 혼합물이 아니니까 지금처럼 딱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게 뭐였죠? 탄소수가 점점점 증가될 때마다 인화점을 암기할 수는 없어. 탄소수가 많은 인화점은 높아집니다. 라고 했던 말 했었죠. 그 흐름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지. 흐름으로. 그죠? 내가 잘 몰라. 그런데 벤젠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등유가 있어. 그러면 인화점이 뭐가 높아요?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이 등유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지만 등유가 탄소수가 9개에서부터 15개까지 혼합이 돼 있거든. 그럼 탄소수만 본다 하더라도 얘가 더 탄소가 적잖아요. 확률적으로 얘가 인화점이 더 낮을 것이다 하면 거의 다 맞아떨어져. 맞아떨어져. 자, 발화점입니다. 착화점이라고도 하죠. 점화원을 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착화될 수 있는 최저 온도입니다. 최저 온도. 제가 좀 하나 안 읽었네요. 자, 인화점 맨 아래에 보니까 여러분 틀리기 쉬운 게 하나가 나와. 그러므로 인화점 이하에서는 불씨, 불꽃 등의 점화원을 가하여도 어떤 연소 현상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 말은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말은 이해가 안 될 거야, 아마. 아까 이제 정의했고요, 정의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수만 가지고 따지면 탄소수가 적은 것이 인화점이 낮죠. 인화점이 작아요, 라죠. 인화점이 작기 때문에 위험성은 얘가 더 큰 거야, 지금. 얘는 지금 인화 온도를 가지고 본 거니까 인화 온도는 얘가 낮죠. 그래서 위험성은 얘가 더 커, 이런 이야기죠. 근데 탄소수가 적을수록 인화 위험이 크다는 이야기 했었고요. 인화점은 최저 온도죠. 최저 온도. 최저 온도이므로 보통은 인화점에서는 인화되지 않아요. 만약에 영하 20도씨가 인화점이야. 그럼 뭐야? 인화될 수 있는 최저 온도야. 언젠가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 3년 6개월 전에 한번 이때 불이 붙었는데 뭐 이러면 걔가 인화점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불이 붙으면 불이 붙어, 안 붙어? 안 붙잖아. 여러분들 100m 달리기 뛰었을 때 옛날에 잘 나갔을 때 몇 초 뛰었어? 13초.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지금 뛰면 그 기록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래서 물론 근데 이건 무시할 수는 없어. 왜?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인화점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이 말이 틀렸다고 말해. 인화점은 불이 붙는다며. 그런데 보통은 어때요? 인화되지 않아요. 이거보다 높아야 인화가 된다는 거 현실적으로. 근데 인화점의 의미는 있어. 최저 온도니까. 이해됐죠? 그죠? 예. 자, 발화도 마찬가지야. 발화점이라는 것은 점화원을 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착화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합니다. 그죠? 발화점과 인화점과 폭발 범위는 아무런 연관성 무관하죠. 일반적으로 어떤 인화점보다 훨씬 높은 온도를 나타내고 발화점 역시 낮을수록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통 발화가 뭐예요?
우리가 집에서 먹고 있는 우리가 식용유 제가 말씀드린 것 갖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식용유가 종류가 많아졌죠. 옛날에 저 어릴 때는 옥수수 기름밖에 없었는데 지금 뭐 몸에 좋은 뭐 포도씨유, 올리브유 뭐 이 먹는 식용유가 많아. 그런데 보통 식용유가 발화점이 450도씨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국 음식점에 가면 후라이팬을 뜨겁게 달궈 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쫙 뿌리면 불이 확 붙죠. 걔는 뭐야? 저마온을 가진 않았어. 근데 온도가 뭐가 된 거지? 저마온 기능을 한 거죠. 얘는 직접적인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 스스로 불이 붙었잖아. 그러면 걔는 뭐라고 말해야 돼? 아, 지금 뿌린 기름의 그 후라이팬의 온도가 지금 뿌린 그 기름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발화점보다 높구나라는 거지. 450도씨에 발화하는 것인데 후라이팬이 430도 되면 발화가 해야 안 해? 안 하는 거죠. 한 500도 되면 발화가 되겠죠.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발화점이 낮으면 위험하지. 얘랑 뭐 별반 차이는 없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얘가 위험한 거야. 어? 하지만 위험하다고 말하면서도 현실성은 별로 없어. 이 온도가 될 일이 있어 없어? 될 수 없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실온보다 높으냐 낮으냐가 중요하지 엄청 높은 온도는 의미가 없어. 영하 40도씨의 발화점과 영하 35도씨의 발화점에 대해서는 뭐가 위험해? 얘가 위험하지. 낮으니까.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혈성이 있어 없어? 혈성 없지. 너무나 낮으니까. 어쨌든 그런 이야기죠. 그죠? 네. 그런데 하나 암기할 게 있어요. 황린이야, 황린. 황린이 우리가 피포죠, 피포. 나중에 보시면, 나중에 뭐 잘 안 볼 거야. 우리가 위험을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황린은 삼류위험물이에요, 삼류위험물. 황린. 예. 얘가 34도입니다. 34도씨. 예. 얘가 발화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효물 중에서, 물질 중에서 발화점 제일 낮은 건 황린이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기온이 몇 도까지 올라가요? 한 여름에 한 뭐 37도 막 올라가는 날도 한 이틀, 3일 정도는 되잖아요? 34도가 발화점이니까 우리 한 여름 날씨에는 자기 혼자 불이 붙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 훨씬 위험해요. 얘는 고체야, 고체. 고체니까 내가 만약에 얘를 들고 다니다가 어디다 좀 놔야 될 때가 있어. 이 우리가 말하는 기온이라는 것은 공기의 온도죠. 그런데 지금 한겨울이라고 하더라도 햇빛이 따뜻하게 딱 비치는 날 아스팔트 위는 34도보다 더 온도가 높아. 벽체나 바닥은 햇빛을 받으면. 그럼 걔는 그냥 기온이 34도가 아니라 어느 부분의 온도가 34도만 되면 불이 붙는다는 이야기죠. 아까 똑같은 이야기죠. 발화점에서는 보통 발화해요, 안 해요? 발화 안 해요. 보통 그래서 일반 교재에는 발화점은 34도씨가 맞아요. 그런데 꼭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어? 보통 50도씨 전후 이렇게 써 있어. 아, 34도씨에 불이 붙은 적도 있는데 평소에는 봤더니 한 50도씨는 돼야 불이 붙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보통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 뭐가 의미가 있어? 그랬던 적이 있다. 이 온도도 조심해야 돼. 그때 한번 불이 붙은 적이 있었어. 뭐 이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34도씨. 황린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는 여러분들이 우리 그 전쟁할 때 무기 중에도 원래 전쟁할 때는 아무런 걸 다 쓰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도 사용하면 안 되는 무기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백린탄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이 황린인데 이게 황린인데 색깔이 노란색이라는 의미야. 황린이라는 황자가. 근데 색깔이 아주 노랗진 않아. 좀 누리끼리한 색깔이라 좀 시력 안 좋은 사람 보면 백색으로 보여. 그래가지고 황린이나 백린이나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 백린탄이 어떻게 생겼어요? 쓰지 못하게 돼 있죠. 뭐 이렇게 딱 터지면 막 불빛 쫙 나오고 막 하얀 연기 쫙 타고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백린이거든요. 걔를 왜 사용 못하게 하는 거예요? 피부에 닿으면요, 뚫고 들어가, 안에까지. 황린이 엄청 위험하고, 내가 아까 뭐 들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못 들고 다녀요. 설명하려고 그랬던 거고, 실제 황린이 엄청 위험해요. 피부에 닿으면 피부를 뚫고 지나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거 터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전쟁을 하더라도 그거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게 백린탄인데, 이게 황린으로 만든 그 폭탄을 백린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34도씨. 자, 넘겨서 1번에
발화점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요. 34도씨에 불이 붙었는데 왜 50도, 그러니까 34도일 때, 50도일 때, 40도일 때, 왜 이렇게 매번 발화가 달라져요? 주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지, 주변 상황이. 그래서 발화점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있습니다. 주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뭐겠어요? 법은 아니지만 시험은 여기서 나오니까 몇 번 읽어보셔봐요. 그러면 가연성 가스와 공기의 혼합비. 어딨어? 그래요. 우리는 요 범위에서는 무조건 불이 붙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요 범위 안에서도 어떤 농도에서 불이 더 잘 붙는 온도가 분명히 있을 거야. 뭐야 이게? 혼합비죠. 혼합비. 불이 붙는다. 그래도 요 어느 중간에서 제일 불이 잘 붙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바로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런 이야기야. 주변 상황 중에서 농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도 매우 중요하다. 공간의 형태와 크기, 가열 속도와 지속 시간, 기벽의 재질과 촉매 효과, 점화원의 종류와 에너지 투여 방법. 뭐 이 정도에서 보통 시험에 나와. 출제자가 이 말을 못 만들어내 잘. 여기서 나올 거란 말이야. 여기서는 그죠? 예. 2번에 발화점이 낮아질 수 있는 조건. 그죠? 예. 우리가 보통 발화점이 낮아지면 위험하잖아. 그죠? 위험한데 여기 이게 제일 어려워. 제가 설명할 때. 자, 우리는 발화점이 낮아진다는 건 위험한 거기 때문에 위험한 조건이어야지 발화점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번의 산소와의 친화력이 클수록, 나번의 압력이 높을수록,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밑에부터는 이해가 안 돼요. 밑에부터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탄소수가 많을수록 이렇게 써. 그냥 쭉 밑으로 다부터 막까지 해가지고 탄소수가 많을수록 발화점은 낮아집니다. 인화점과 발화점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방향이. 아까 인화점 뭐였죠? 인화점은 탄소수가 많을수록 인화점이 높죠. 발화점은 탄소수가 많을수록 발화점이 낮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 아까 우리가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쭉 썼잖아. 그게 제일 중요해. 인화점 제일 낮은 건 뭐예요? 얘예요. 발화점 제일 낮은 건 뭐예요? 얘예요. 이렇게 들어가라는 이야기야.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일단 1번과 2번은 이해가 됐는데 나머지 거는 그냥 한마디로 뭐야? 탄소수가 많으면 발화점이 낮아요. 탄소수가 많으면 발열량이 크죠.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탄소수가 많으면 분자 구조가 복잡해요. 맞죠? 탄소수가 많으면 증기압이 낮아요. 탄소수가 많으면 분자량이 커요. 맞나요? 그렇게 정리하라고. 자, 우리 마찬가지야. 우리가 보통 가솔린의 발화점은 300도씨예요. 등유의 발화점은 220도씨예요. 경유의 발화점은 200도씨예요. 어때요? 탄소수가 제일 적고 그 다음에 많고 제일 많은 게 경유죠. 어때요? 발화점. 근데 우리는 이거 갖고 큰 의미를 안 둬. 왜? 뭐 경유의 온도가 200도 될 일이 있어 없어 우리 주변에. 없으니까 의미는 안 두는데 어쨌든 간에 탄소수가 많을수록 어때요? 발화점은 낮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지. 그죠? 네. 왜 그래요? 몰라. 그런데 너무 공부가 쉬우니까 막 별의별 게 궁금해져요. 어려우면 뭐야? 질문이 안 나와. 쉬우면 꼭 그런 질문 내가 지금 하려고 했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지금. 예, 예. 너무 쉬우니까. 그거는 내가 모르지. 그죠? 근데 탄소수가 많아야 발화가 잘 돼. 왜 잘 돼? 탄소수가 많으면 뭐죠? 마지막에 했나요? 증기압이 낮죠. 자, 내가 여러분 휘발유를 오늘 내가 발화 한번 시켜본다. 그래서 깡통에다가 휘발유를 놓고 밑에다가 가스레인지를 막 켜. 그럼 애온도가 발화가 되려면 300도씨가 돼야 되잖아. 300도씨가 되기 전에 얘는 증기압이 크니까 계속 기체가 있어서 그냥 다 날아가 버려. 맞죠? 맞잖아. 아스팔트 같은 건 어때? 기체가 안 되니까 온도가 쭉 올라간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증기압이 작아야 어때요? 그러니까 증기압이 크면 인하가 잘 되는 거야. 맞나요? 증기압이 작으면 기체가 안 되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죠? 그런 이야기죠. 어쨌든 온도를 보더라도 얘가 낮고
또 온도도 얘가 어때? 더 쉽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지. 얘는 온도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 다 기체로 돼가지고 기화열로 빼앗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네. 자, 연소점입니다. 연소점. 연소점까지 좀 하라고 쉴게요. 아까 그냥 말했는데요. 인화점에서는 인화되지 않고 착화점에서는 보통 착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연소점이라는 것은 5초 이상 연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화점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안정적으로 불이 붙으려면 통상 인화점에서는 불이 붙지 않고 인화점보다 10도 정도 높아야 안정적으로 불이 붙네요가 연소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야. 연소점은 인화점 플러스 10도씨. 맞나요? 그렇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